이제 그만하자 유주야. 네가 매번 늦는 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을 우습게 하는 네 태도 문제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 놀다가 늦었어? 오늘 약속 지키려고 점심도 굶었어. 엘베 안 오지, 택시도 안 오지. 내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카페 문이 열리고 유주가 들어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 헐떡이는 숨소리. 누가 봐도 뛰어온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힐끔 보고는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봅니다. 15분. 정확히 15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표정을 본 유주의 미간이 먼저 찌푸려집니다. 미안함보다는 또 시작이네라는 듯한 피로감이 먼저 스칩니다. 도윤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선공을 날립니다. 이제 그만하자, 유주야. 내가 매번 늦는 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을 우습게 하는 내 태도 문제야. 그 순간 가쁜 숨을 고르던 유주가 가방을 털썩 내려놓으며 받아칩니다. 태도.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 놀다가 늦었어. 오늘 너랑 약속 지키려고 점심도 굶고 일했어. 엘리베이터는 안 오지. 택시는 안 잡히지. 내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도윤이 기막혀하며 입을 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늦었잖아. 일찍 출발했으면 됐을 거 아냐? 유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집니다. 와, 너 진짜 숨 막힌다.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냐고. 오는 내내 뛰어온 사람한테 수고했단 말은 못할 망정. 고작 15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해야 해.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넌 왜 과정은 하나도 안 보고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유주는 진심으로 억울합니다. 자신은 도윤을 만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지각이라는 결과표만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유주에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서둘렀는지에 대한 마음인데 말이죠. 이미 늦어버린 걸 나보고 어쩌라고 시간을 되돌리기라도 해. 진짜 질린다, 도윤아. 이 싸움 익숙하시죠? 우리는 이걸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부르지만 뇌과학에서는 이를 시간 조망의 충돌이라고 정의합니다. 도대체 왜 한 사람은 1분 1초에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은 흐름과 감정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도윤에게 시간은 곧 신뢰의 화폐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도윤과 같은 유형의 뇌는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 즉 TPN이라 불리는 신경망이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란 우리가 외부의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입니다. 마치 관제탑의 레이더망처럼 도윤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타임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8분, 버스 대기 시간 5분, 이동 시간 20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분. 이 모든 것이 오차없이 맞아떨어질 때 도윤의 뇌는 도파민과 함께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 회로가 활발한 사람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치명적인 오류를 의미합니다. 도윤이 약속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강조한 그립과 자기 통제력이 그의 뇌 구조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지각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무능력한 상태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포기한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 나를 지키고 너를 아끼는 나만의 가장 확실한 사랑 방식이야. 그런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무시해? 반면 유주의 뇌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의 간섭을 수시로 받습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란 우리가 뚜렷한 목표 없이 멍하니 있거나 상상을 할 때 혹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정에 빠져들 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 관리에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유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화장대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고 3년 전 여행의 기억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그 바다 참 예뻤는데 하며 감정에 푹 빠져 있는 동안 현실의 물리적 시계는 똑딱거리며 흘러가지만 유주의 뇌 속 시계는 완전히 정지해버립니다. 여기에 유주가 가진 강력한 무기이자 약점인 낙관주의 편향이 기름을 붓습니다.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의 설명처럼 유주의 뇌는 미래를 실제보다 훨씬 빠르고 장밋빛으로 설계합니다. 머리 감고 말리는데 10분이면 충분해. 유주가 이렇게 믿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뇌가 드라이기가 과열될 확률, 갑자기 배가 아플 변수, 신발끈이 꼬일 시간 같은 부정적인 변수를 계산식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유주에게 시간은 도윤처럼 쪼개진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말랑말랑한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녀 입장에선 정말로 잠깐 딴 생각을 했을 뿐인데 시계는 야속하게도 30분을 건너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주는 늘 억울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니까요. 이 갈등이 비극적인 이유는 현대 사회가 도윤과 같은 단일 시간형 인간에게만 성실함이라는 훈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된 사회는 시간을 선형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시간은 돈이고 흘러가면
사라지는 것이기에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유주와 같은 유형은 사실 여러 가지 감정과 정보가 동시에 흐르는 다중시간형 뇌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며 한 번에 여러 맥락을 파악하는 데 능합니다. 다만 7시 정각이라는 고정된 시간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뿐입니다. 심리학자 케네스 다츠는 이 갈등을 적대적 귀인 편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윤은 유주의 지각을 나를 무시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유주에게 지각은 현재의 감정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미래를 잠시 잊은 결과일 뿐 상대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음에도 배신감을 느끼는 도윤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몰아세우는 도윤이 야속한 유주. 이 둘의 평행선은 정말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하고 상대가 늦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도윤형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에 몰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사람의 마음까지 의심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유주형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유형을 남겨주세요. 나는 도윤형이다. 나는 유주형이다 라고 고백해주셔도 좋고 이 문제로 연인이나 친구와 싸웠던 에피소드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이 댓글창에서 소통하다 보면 내 연인을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관계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이 제안하는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주와 같은 다중시간형을 위한 조언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할로웰 박사는 시간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물리적 자원으로 인지하라고 권합니다. 첫째, 시간 예산제를 도입하세요. 모든 준비 시간에 무조건 15분의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10분 걸릴 일이라면 뇌를 속여서 25분의 예산을 잡으세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일으킬 낙관주의 오류를 방어할 보험료입니다. 둘째, 행동 단위 알람입니다. 7시에 나가야 해라는 알람은 유주의 뇌에 아무런 긴장감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6시 50분, 현관문 앞에서 신발 신기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람 이름으로 설정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가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늪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다음은 도윤과 같은 단일 시간형을 위한 조언입니다. 필립 짐바르도 박사는 타인의 시간관을 인정할 때 관계의 스트레스가 급감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유동적 약속 범위를 설정하세요. 7시 정각에 봐라고 하지 말고 7시에서 7시 15분 사이에 보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15분의 변수를 미리 당신의 계획 속에 입력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유주가 10분 늦게 와도 그것은 당신의 계획 안에 있는 오차 범위이기에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쾌감이 들지 않습니다. 둘째, 기다림의 재정의입니다. 상대가 늦는 시간을 버려주는 시간이 아닌 나만을 위한 보너스 타임으로 정의해 보세요. 유주가 늦으면 화를 내는 대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한판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닌 여유가 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15분의 시차가 발생하나요? 우리의 뇌 시계는 결코 똑같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조금 더 서두르고 한 명은 조금 더 기다려줄 때 그 시차 사이로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스며들 것입니다. 상대가 늦는다면 그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 위의 풍경과 자신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서로의 시계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과학이었습니다.